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1:1 무료 코칭을 통해서 다둥 아빠님을 뵙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강 제안을 받으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된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사피엔스는 저의 닉네임이고요. 우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 특강을 제안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지는 못한 일이었지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하거나 또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가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언바독을 운영하고 계신 다둥 아빠님을 통해서 전자책에 대한 무료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통해 나도 전자책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미션 수행을 하면서 저 또한 일기만 잘 써도 글쓰기는 끝이라는 전자책을 발간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일기 쓰기를 한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저의 프로필을 보고 갈게요. 다둥아빠님 이게 넘어가셨나요? 네, 화면 전환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잠깐 프로필을 보고 갈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독서논술 지도자 과정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매체 활용 글쓰기 과정과 잠깐만요. 신문 활용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한우리 독서 교실 운영과 그리고 학원에서 10여 년 동안의 강사 생활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라도서관 글쓰기 동아리 글수다라는 동아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매해 문집을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 작가님들의 모임이라고 인생 여행자의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당신의 삶, 오늘의 낭만이라는 문집을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더 테이블이라는 개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 여행자 모임에서는 그 예비 작가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라이터스 마켓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시와 그림을 담은 엽서와 굿즈를 기획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2020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라고 독서 동아리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주가 선정이 되어서 사실 제가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독서 동아리인 제주 지역 독서 동아리를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립 출판물인 사피엔스와의 보험 VH라는 사피엔스와 떠나는 여행이라는 시화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기만 잘 쓰면 글쓰기는 끝이라는 전자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 속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예, 이 그림 속을 보시면 이제 어린 새싹이 보이시죠? 이 새싹이 보이고 그리고 새싹을 둘러싼 대지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뿌연 안개가 보이고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지랭이와 같은 물방울들이 보이죠? 그리고 식물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식물에 맺혀 있는 이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새싹에게 이 돼지가 자신의 세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아이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주제로서 사피엔스의 도전이라는 이야기로 말을 들려드릴까 해요. 자, 좀 전에 이야기한 어린 새싹이 이렇게 커다란 식물로 자라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햇빛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물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나무에게도 닥치는 비바람과 태풍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기는 비바람과 태풍을 이겨내야만이 이 식물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바람과 태풍이 쓰러진다면 이 나무는 죽게 될 수도 있답니다. 마치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비바람과 태풍과 같은 위기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좌절을 하거나 또는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지요. 근데 하지만 누군가가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 사진들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어깨 위에 자기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행복과는 먼 상황들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학습과 아이의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저가 자녀 양육서와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틈틈이 챙겨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정서적인 교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테스트도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잘 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하답니다. 물론 정서적인 안정이 된 아이들은 또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과정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아이들이 자존감이 형성이 되었을 때 타인과 이해하는 관점 또한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자신 스스로 반출을 하면서 올바르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정서적인 측면을 결국 채우게 된다면 학습적인 측면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양육자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함량을 위해서 엄마랑 일기 쓰기라는 것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글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엄마랑 일기 쓰기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글이라는 것은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꽃 하나를 들이면 관심을 가지고 또 매일 관찰하기도 하고 언제 필까 하면서 다가가서 물을 주기도 하고 말을 걸어보지요. 자, 그랬을 때 꽃의 씨앗은 건강하게 쑥쑥 자라납니다. 이 이유가 엄마가 함께 일기 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기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선생님들이 일기란 무엇일까 했을 때 하루의 일상의 일을 적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일기란 단순히 자신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반추하고 올바르며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기 쓰기라는 것은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분이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엄마가 옆에서 이러한 과정을 같이 주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시간에 제가 엄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자신만의 생각을 말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글쓰기 능력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영어 에세이 쓰기 능력이라든지 이제 수능의 논술 능력 그리고 아이의 적성, 소질 그리고 자질, 학교 생활 그리고 뭐 교우 관계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 등 아이에 관한 많은 정보를 일기 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유치원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들에게 습관화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스펀지처럼 흡수력과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말글, 그림글, 줄글이라는 이야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말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기를 쓸 때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내용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말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유치원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기를 쓰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유치원에 다니면서 글을 쓰지 못하지만 일기 쓰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게 말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글이 이루어진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로 그림글을 하게 되고요. 그림글을 하면서 글을 차분히 익혀가고 줄글을 쓸 수 있을 때 줄글로 이렇게 이어가게 된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일기 쓰기를 한 아이와 이제 이 두 단계를 걸쳐서 바로 줄글쓰기로 가서 일기쓰기를 숙제처럼 한 아이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차이에 대한 갭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느꼈기 때문에 엄마가 일기쓰기를 지도를 해야 더 장점이 많고 아이에게 다가가기도 수월하고 또 아이와의 상호작용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엄마가 일기 쓰기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 아닌 주장을 펼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전자책에 쓴 목차를 공개해 보았는데요. 제가 전반부에는 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 일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우에 해당하는 어떻게 도대체 일기를 쓰는 건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의 노하우를 좀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엄마들이 생각하는 아이들도 도대체 뭘 써요? 무엇에 해당하는 도대체 엄마들이 일기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뭘 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글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감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만의 노하우로 풀어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글감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아이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숙제처럼 해간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이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실전에 해당하게 대화글로서 엄마가 직접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이끌어 줬을 때 이 아이가 입에서 자신의 생각을 꺼내 놓을 수 있는지 대화글로서 전자책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하반부에는 이제 그거에 따른 모든 대화글로 이제 썼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일기는 숙제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먼저 일기를 쓰게 되고 엄마도 일기 쓰세요라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제 두 아이 중에 막내인 아들의 그 결과물인 그 과정을 글쓰기 기록물을 전시에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일기쓰기라는 책은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만의 책이 차별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쓴 이 전자책은 단순히 글쓰기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실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감 형성입니다. 이 정서적 안정감 형성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주변에서 이 테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형성되었을 때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그럼 점점 성장하면서 교감의 시간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 단계를 일기 쓰기를 통해서 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형성된 아이들은 이 과정이 꾸준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사회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학습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 주변에 많은 어머님들이 학습적인 측면을 치중을 많이 두었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충족되었을 때 학습적인 능력은 따라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두 아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졌을 때 학습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채워진다는 것. 그거를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 부모님에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즉 라포가 형성되었을 때 아이는 마음을 열고 말문 또한 트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어머님들이 글쓰기 학원에 애를 데리고 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형성된 아이들은 말문이 빨리 트이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이제 관계에서도 이제 대답도 잘하곤 해요. 하지만 말문이 안 트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아이와 같이 말문을 트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을 믿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라포 형성인데요. 그 기간까지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왜? 학습적인 효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당장 4월이면 과학의 날이기 때문에 과학의 날 행사에 수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엄마들한테는 중요하다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수상을 타고 안 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른 수상을 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자라서 자기와 부모와의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아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라나느냐 저는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어머님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그림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술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 꾸미기를 하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아이들의 그려놓는 그림글은 피카소 못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전시해 놓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피카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대단하다라고 보지만 내 자녀가 내 아이가 그린 그 그림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못 하셔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러한 능력이 가정에서 이끌 수 있다면 저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아닌 가정에서 이끌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합니다. 진짜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두 아이를 지금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이제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저의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얘기를 들으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들로부터 애를 좀 잘 키웠다라는 말도 들으면서 결국 일기 쓰기가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 내가 쓴 전자책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어머님들이 터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말과 글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전자책의 차별화는 다른 일반적인 서점이나 도서관에 굉장히 많죠. 일기쓰기 비법에 대한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다음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사진을 좀 올려놨어요. 이것도 제가 전자책에 올려놓은 책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애가 유치원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썼던 일기에 한 편씩을 학년별로 모아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전자책을 할 때 17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올리고 싶은 책을 꼼꼼히 고르면서 선택은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장르별로 좀 골라놨고요.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여기 이쪽에 보시면 저 깜짝 사인펜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거 댓글을 적어주신 글이래요. 이거를 보시면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러 뵈러 가지 않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댓글을 썼는지 이 댓글을 읽어보면 이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가진 선생님인지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 아이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만약에 이날 선생님이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선생님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아이들에게 야단을 했거나 하는 내용을 솔직히 써내는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기를 쓰기를 저는 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에서는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는 양육자의 몫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이의 심리도 파악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일이 하루 동안 이뤄졌고 선생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가 일기에 자기의 그 기질 아니면은 성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저희 둘째가 일기를 통해서 지금 전자공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기를 통해서 너 이 과학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떠한 그러한 동아리를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브레이드 보드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접해서 과도 그 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일기에 대해서 덕을 굉장히 많이 선생님과 직접 제가 상담을 하지 않아도 첫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딸은 좀 소극적이고 아들은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보는 아이와 밖에서 보는 아이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기를 통해서 저는 성향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 일기거든요. 유치원 때 그린 건데 이 밑에 있는 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림을 그렸을 때 아이와 엄마 또는 양육자와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 단계에 말글이 있어야 돼요. 말글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까 했을 때와 말글 과정을 생략하고 너 오늘 그림 일기 써 하고 했을 때 나오는 그림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일단 말글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엄마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아이와 일단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거구나. 그럼 얘는 너가 얘기한 것과 다른데 얘는 왜 이러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는 말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가 여기 말주머니를 해서 그 글을 써주죠. 그럼 이 일기는 엄마 일기가 아니라 아이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정도의 서포트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엄마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해야 된다고 하고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는 애가 이제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컴퓨터 워드를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했는데 이제 워드로 일기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다 했더니 워드로 일기를 쓰면은 자기가 생각이 달아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수정이 되니까 이제 연필로 쓰게 되면 지워야 되고 손에 힘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줄글을 쓸 때 손에 힘이 약한 아이들은 글을 빨리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엄마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속으로 너무 웃었어요. 자기가 작가도 아니면서 웬 워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 그럼 써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어 종이 이렇게 유인물로 뽑은 다음에 일기장에 붙이게 했어요. 붙이고 학교에 갔더니 다행히 선생님이 그냥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만약에 얘기를 뭐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를 다음부터 하지 마가 아니라 선생님께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고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엄마와 선생님과 아이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옛말에 그것도 있잖아요. 마을 전 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그런 것처럼 저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요즘 엄마들처럼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 그런 식의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자, 왼쪽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왼쪽에 맨 밑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건 영어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나가 3살 터울인데 누나가 영어일기를 쓰는 걸 보고 자기도 흉내를 내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만 쓰고, 얘는 이제 모르는 글은 그냥 다 한글로 써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얘 성격을 조금 알게 됐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에 있어서 보면은 어떠한 일이 친구와 싸우거나 어떠한 일이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막 쓰는 걸 보면서 이 성향은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구나. 아니면 성과 이러한 추구의 타협점에서 조금 부족한 아이구나. 이런 거를 아이에 대한 특성을 엄마가 알아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강사 생활을 할 때 자기 애들을 봐달라고 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기 때문에 네가 해라 코칭법을 알려줄 테니, 하지만 엄마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진짜 맞벌이를 해야 되는 엄마들이 있고요. 한 부분은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극히 이해가 가요.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아요. 물론 엄마가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왕이면 엄마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친구의 애들을 거의 안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그렇기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작은 애만, 그러니까 큰 애 같은 경우는 하나도 자기 거에 대해서 어디에 내보내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존중해 주죠. 근데 저희 작은 애는 이거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고, 아이는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일기를 쓸 건데 너의 일기를 이렇게 조금 공개를 하고 해도 되느냐 했더니 당연히 하시라고 흔쾌히 허락을 받고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함께한 그 둘째 아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하면서 아이는 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 아이들은 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을 뿐, 이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론 힘들고 그때마다 타협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저의 독립의 날이 언제냐면요. 수능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능날 마지막 업무가 뭐냐면 수능날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엄마들은 고3이 되면 다 죽은 듯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고3이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고 저한테는 그나마 위안이 됐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조금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둘째에는 아주 이거를 확실하게 실행을 할 수 있었어요. 첫째 때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둘째 때는 고3을 굉장히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굉장히 숱한 난관들에 부딪히죠.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그런 것을 헤쳐나오면서 제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아닌 이렇게 각자 4명이 되는 4가지의 자기만의 색을 가진 우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쪽에 보시면 저희 큰애가 올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에 들어갔고요. 둘째는
작년에 군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어 자유를 맞아서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0 세에 독립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닉네임이 사피엔스잖아요. 그래서 사피엔스 이제까지 너는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은 20살에 절대 집을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거를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행동을 취해야 될 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제가 도전을 한 행동들인데요. 이제 도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 딱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도서관 독서 토론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거의 참여를 못 했어요. 못 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의 끈은 연결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2년 전부터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을 글수다 아까 얘기한 글수다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예비 작가들님들이 모여서 음 저기 인생 여행자의 모임을 이제 꾸리게 되면서 이 활동을 하면서 라이터스 마켓이라는 프리마켓을 하고 이제 조금 선한 영향력을 키워보자.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인생 여행자 모임을 하게 된 이유가 제주도에 있는 한 대학가의 대학 문화를 좀 활성해 보자라는, 그 공동체를 좀 형성해 보자, 이런 코미의 역할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시도했고, 그리고 이곳과 그리고 글쓰다라는 동아리에서 해마다 문집을 발간하고 있고요. 개간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이제 도전이었는데요. 저기 국립출판물을 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이제 작년 5 월부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SNS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걸 하면서 이제 다둥 아빠님도 만나 뵙고 이제 이런 좋은 기회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는데요. 독립출판물을 하고 또 블로그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써 왔던 시와 그림을 어 출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음 이제 북클럽 이 다둥아빠 모임을 알게 되면서 줌 강의에서 무료 전자책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전자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강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다둥 아빠님한테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가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나만의 전자책 이야기를 조금 해 볼까 해요. 음 나만의 전자책은요, 제가 전자책에 대한 전자책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생소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독립 출판을 했다고 했잖아요. 독립 출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이웃분도 있었는데, 이제 물론 그 블로그 이웃분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사 주셨어요. 배부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배부를 다 나갔어요. 판매를 했고. 근데 외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자책이 있으면 제가 사볼 텐데."라는 말을 해서 그때 처음 전자책이라는 말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이제 이제 엄빠도 이렇게 그 오픈톡에서 전자책 무료 강의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전자책을 강의하는구나. 한번 들어봐야지.' 하게 해서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전자책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자책이 유통 과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세계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의 목표는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는데, 이 전자책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돼서 그거에 좀 몰두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플랫폼인 쿠몽 사이트를 알게 됐고, 쿠몽 사이트에 제가 승인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일기만 잘 써도 글쓰기는 끝이라는 이 전자책이, 저는 이제 글쓰기 강의나 책에서 볼 수 없는 실용서라는 측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이거는 엄마들이 직접 코칭할 수 있는
코칭법을 대화글로 실제 예시를 통해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거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그래서 직접 아이들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다둥아빠님과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전자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아직까지는 전자책을 내기 전과 내기 후에 저희 이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선생님들도 이러한 것을 접해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게 되지만 이제 해본 결과 제가 느낀 걸 잠깐 얘기해 드리면 이제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 이게 20, 30대에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제 저희 또래나 아니면 요즘 갑자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줌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전자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수요와 공급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는 부진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게 뭐 여기서는 크몽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는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링이라든지 프리비라든지 북쿠크, 뭐 인디법, 텀블러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파이프라인이. 그렇지만 이런 글과 관련돼서 이제 알고 강의하시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전자폼을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 크몽이라는 사이트는 이 실용서 측면에서 많이 발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 저같이 뭐 문학서나 시나 에세이 이런 거는 북쿠크나 인디펍 요런 쪽으로 많이 한다는 거 이런 좀 차별이 있고요. 그리고 크몽이라는 사이트에는 뭐 ISBN이라는 그 우리처럼 뭐 바코드 있잖아요. 걔 책마다 주는 주민등록증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크몽에는 그런 ISBN이 이제 등록이 안 되지만 이제 다른 사이트에는 또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들은 것들의 좀 키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 화면에 담아 보았는데요. 제가 2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1일 1 드로잉 프로젝트와 그리고 글동력 글쓰기 프로젝트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1일 1 드로잉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림에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학창 시절 외에는 그림을 접해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딱 접한 순간 굉장히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잡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오로지 그거에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 상황이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나니 이제 더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1일 1 드로잉을 처음 했을 때는 색연필이라든지 뭐 색 사인펜 뭐 요런 간단한 것을 사용했다면 뭐 오일 파스텔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디지털 드로잉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펜업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직접 저는 휴대폰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로 그리던 게 디지털로 그리다 보니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 창작은 아니지만 따라 그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리다 보면은 그 그림 속에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려져요. 그래서 저는 일석이조로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림 감상글을 써요. 그거를 여러 가지 그릇에 담아서 시로 표현하든가 또는 에세이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다양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만화 뭐 웹툰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게 매체 활용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듣는 거는 좋아해요. 들었을 때 요즘 뭐 트롯이 유명한데요. 트롯을 들었을 때도 내 가슴을 건드리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떠오르는 제가 글을 써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그게 매체 활용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웹툰을 보거나 또는 아들의 기타 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담벼락에 비집고 나는 풀을 보거나 해도 그거를 사진을 찍어요. 그럼 사진에 대한 글을 쓰면 그것도 하나의 매체 활용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사진 감상 글이.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일일 일 주제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제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다시 한번 내가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드로잉을 하면서 만난 전국 각지에 있는 4 명의 아줌마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 패러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를 굉장히 어렵고 또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 패러디를, 누군가의 시, 뭐냐 윤동주의 서시를 가지고 패러디를 했을 때 주부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패러디는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상상 초월이에요. 뭐 무슨 윤동주 님만 시인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를, 똑같은 시인데 4 사람이 색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와 굉장히 빨리 친해지고, '아, 시를 이렇게 쓰는구나.' 감을 잡기도 되고, '나도 시인이 되겠구나.' 하는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말한 게 이거 이제 낭독을 해서 우리 누군가와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유튜브를 만들까?' 그래서 구독자와 함께 이러한 공유해서 공감하고 하는, 감상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볼까라는 얘기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힘을 합치고 머리를, 아이디어를 모은다면은 무엇인지 일단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에세이, 그동안 써왔던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거를 첨삭해서 에세이로 된 독립 출판을 내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전자책을 만나서 전자책을 내고 이제 다른 걸 하다 보니 이게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와집을 독립 출판물로 아까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얇아요. 16페이지 정도. 그렇지만 이번에 독립 기념, 그 디지털 드로잉 한 그 시화를 넣어서 좀 두껍게 해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립 출판물을 내 보니까 칼라로 그림이기 때문에 칼라로 다 냈거든요. 그래서 칼라 하나하나가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껍게 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화집을 받아본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 저의 독자가 되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더 듣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림에 좀 자신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참 응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만약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도전을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문학 쪽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책을 이제 전자책으로 낼 수 있는 북쿠크라든지 인디펍 이런 쪽을 좀 컨택을 해 보고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선비북스라는 이렇게 그 출판사가 있는데요. 블로그에 이렇게 컨택이 왔어요. 그래서 선비북스와 같이 지금 컨택 중에 있고요. 이게 된다면, 여기 또 다른 점은 ISBN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교보문고라든지 예스24, 그리고 그 리드북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밀레이 서재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서점에 동시 입점이 된대요. 물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 여기는 안 해 봤지만. 그런데 이제 교보문고나 이러한 출판사에서는 이제 유통 수수료가 좀 많이 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교보문고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알리는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지금까지 알게 된 장단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왜 저한테 이렇게 연결이 왔을까?' 더 글 잘 쓰는 분도 있고, 요즘 이제 세상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제야 생기는 출판사들이고,
이제 앞으로 전자책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1인 기업, 1인 기업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출판사들이 책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고 서점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크몽에 제가 이거를 승인을 받을 때도 아직 점점 진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도 시작 시점에 있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그나마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 때만 해도, 그 전에 저희 강의를 했던, 여기서 강의를 했던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올리면 승인이 5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직접 전송권을 줬었는데, 저가 할 때부터는 이제 이 뭐예요? 그 책 자체를 전부 보내라 해가지고 전송권까지 쿨몽에서 다 보내요. 그러면 굉장히 저희는 편해요. 나가면 바로 카톡으로 와요. 판매되었다고. 그래서 돈도 바로 입금이 돼요. 근데 이제 선비복수 이런 출판사는 이제 다음 이길 한 달이 걸리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면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면 직접 알아보시고 저 얘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줌이라든지 이런 블로그, 인스타는 장점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진실성 있게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다동 아빠님과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 자, 여기 좀 복잡하지요? 이거는 제가 20년부터 제가 독립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 드립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거는 저희 그 대학가에 있는 한 서점이에요. 이 서점, 이 대학가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예비 작가님들이 뭐 소설도 쓰시는 분들 있고요. 웹툰, 그리고 뭐 여행 작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각자 개성이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라이터스 마켓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첫 그 마켓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는 저의 작품인데요. 제가 직접 글로 손으로 쓰고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판매했던 굿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저의 독립 출판물, 아까 사피엔스와 떠나는 여행 있잖아요. 그거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아까 얘기한 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했던 10패러디 활동이에요. 그래서 몇 개 모아서 올려봤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 지금 그림들은 디지털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해서 뭐 중요한 장비를 구입할 필요 전혀 없고요. 저 이렇게 노트북으로, 아니 핸드폰으로 휴대전화에 앱 하나 깔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업이라는 사이트 하면 라이브 드로잉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라이브 드로잉 누르면 다 따라 그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그리다 보면 그게 하루하루가 되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면 한 달이 되고 하다 보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저도 내가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조예가 있었나라는 저 자신이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블로그 선생님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요즘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원하지도 않고, 제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갭이 있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쓰는 게 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요번에 나온 저만의 그 전자책 일기만 잘 써도 글쓰기는 끝, 크몽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제가 활동했던 거를 이제 작품으로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빛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래서 빛나라 내 인생 사피엔스의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한 한은 여기까지가 저의 사피엔스의 도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피엔스 선배님하고 예, 함께하는 일기만 잘 써도 글쓰기는 끝이라는 전자책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요. 네. 잠깐 제가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저희가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요. 궁금하신 거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그 채팅창 그 시간까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걸 느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피엔 선배님이 네. 50세 때 독립을 네.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막내가 3살이니까 앞으로 17년 뒤에 저는 57세가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진정한 독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지금 벌써 들었습니다. 하고 계시니까 어, 저보다 빠르겠죠. 그렇죠.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앞당겨서 독립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김영환 교수님하고 1인 네. 기업을 할 때 저희 이제 네. 엄빠독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엄마 아빠 독립을 지원합니까? 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 독서 네. 모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독립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을 좀 더 추가해야 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도 한번 전자책 한번 도전해 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추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세 네. 가지를 느꼈고요.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을 때 나만의 느낀 거 한 세 가지 정도를 북클럽에도 남겨주시고 블로그에도 남겨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피엔 선배님은 사실 처음에 줌특강 의뢰했을 때 되게 어색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너무 전달력도 너무 좋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피엔 선배님을 더욱더 좀 저희가 용기를 북돋워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블로그 포스팅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피엔 선배님이 지금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또 크몽에 있는 전자책 이런 링크들을 한번 저희 네. 북클럽에도 네.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1대1로 문의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클럽을 통해서 음. 이렇게 1대1로 한 번씩 소통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셨구나를 배우면 저희도 적용할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북클럽에서 간단한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래 이민규 교수님 실행이 답이다 그리고 표현해야 사랑이다라는 저자 약 20권 이상을 내신 교수님이신데요. 아주대학교 명예 음. 교수님이신데요. 원래 3월 29일 월요일 날 저자 특강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4월 5일 월요일로 한 주 정도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다리시는 선배님들께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민 교수님께서 좀 급한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급하게 일정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민 교수님 직접 보시면요. 정말 진짜 완전 찐팬됩니다. 예, 이건 제가 진짜 확신합니다. 예, 이민 교수님 정말 저는 오프라인으로 한 번, 줌으로 지금 2번 이렇게 만났고요. 이메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꼭 좋은 멘토님을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멘토님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요. 꼭 이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언바독 7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께서는요. 저희가 지금 새벽 글만십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총 38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쭉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글만 10일만 참여해도 우리 사피엔스 선배님처럼 1위 1 주제에 포스팅이 나올 거고 그게 나중에는 좀 전자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독서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선배님들은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 북클럽 공지사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요즘은 이제 전자펜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전자펜을 쓰거든요. 그리고 전자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쓰면은 이렇게 핸드폰하고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선배님들 기록물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901을 쓰고 있습니다. 901 플래너.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나의 삶을 좀 꽉꽉 채울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은 한번 꼭 이렇게 신청해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예, 후기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사피엔스 선배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한 이벤트를요, 이렇게 카카오 채널로, 저의 카카오 채널로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오픈 채팅방에 3줄 이상의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걸 캡처하셔서 제 카카오 채널에 남겨주시면 그 선배님들께 개별적으로 링크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또 나는 오늘 진짜 잠이 안 온다. 이상하게 나 우리 사피엔 선배님 강의 듣고 나서 나도 포스팅 해봐야 되겠다 해서 블로그 후기를 좀 쓰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 그거 링크를 저와 여기 북클럽 카카오 북클럽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피엔 선배님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죠.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항상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밝게 한 컷 찍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카메라 오픈하실 수 있으신 선배님들은요. 예, 우리 최옥희 선배님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박인정, 강은영 선배님, 우리 이미옥 선배님 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아이폰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하트 한번 해주시고요. 예, 밝게 한번 찍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잠시만요. 네, 눈 감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네, 요거를 제가 전체 올리고요. 꼭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우리 사피엔스 대표님 말씀대로 링크를 공유 드립니다. 녹화본은요. 그래서 그 이벤트는 토요일까지 마감하고 일요일 날 전체적으로 다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클럽에서 나만의 전자책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